저기 보이는 곳은 다이아몬드 헤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가 하와이 동물원입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길이 안 막히면 오는 곳인데요. 동물원이든 바다든 산이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요. 하와이야말로 정말 모든 분들이 준비해서 어디든 가서 궁금해하고 놀고 보고 하는 곳이 가깝게 있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와이는 살면서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또 건너편이 와이키키 해변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상점들이 줄비하게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기도 하죠. 아마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곳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하지만 바다 근처로 와서 이렇게 명품의 거리 그리고 화려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와이에서 살면서 저야말로 은퇴, 리타이어를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재미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하와이에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경제력인 능력이 있어야 돼서요. 어디 가든 밥을 먹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걸 사고요. 그리고 비치에서도 또 이모저모 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돈이 들기 때문에 경제력도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오랜 텀, 긴 텀으로 이 하와이에서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와이에 또 나와서 동물원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딜 가든 이렇게까지 조용한 곳은 거의 없지 않나 합니다. 저는 이미 들어갔다 와봐서 아는데요. 뭐 큰 변화가 오는 그런 동물원은 아니지만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 정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또 오늘은 어떤 기사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읽고 끝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흥국도 경기 하강 우려가 높다는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4일 한국은행은 내년 세계경제 특징,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를 견인하던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내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 양상과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요.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윗도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 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설명입니다. 서로가 보완하고 또 보완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도와줄 서로의 나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막막하군요. 내년 미국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의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공급 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은요, 성장 둔화로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주요국의 경기 위축과 통화 긴축은 주변국 경기에도 부담을 주고 특히 신흥국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취약한 데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조정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성장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내년 세계경제의 구체적 위험 요인으로 미국, 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세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세계 경제 구체적 위험 요인에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스스로가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꼽았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나타나는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 움직임과 중국 방역 정책 완화 조짐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면서 다만 과거와 달리 각국의 적극적 공조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로가 돕기가 어려운 만큼 하방 위험 요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한국은행 조사팀 국제종합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신문들의 암울한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 이제 시작? 일자리 직결, 제조업도 꺾였다. 경기 침체는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의 침체의 늪에 빠졌다. 금리 인상을 불러온 고물가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세계 경제마저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 위축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까지 올해 들어 고꾸라지면서 4, 4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요.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14.0%로 더 크게 줄면서 제조업 전망도 암울합니다. 제조업의 침체가 가시화하면서 가계 소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LG경영연구원의 연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출은 이미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고금리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 현대경제연구원들 경제를 좀 깨뚫고 있는 작자들이죠.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요. 기업의 투자가 침체할 수 있다.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있다며 내년에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내년이 되게 심각한데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48%, 2023년 국내 투자 계획 아직 없거나 미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금시장 경색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이다. 특히 올해 자금 사정 악화를 경험한 수출 기업들은 자금 조달 사정이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 모너리서치에 의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의 기업 100개사가 48%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시장 경색, 자금 조달례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환율 상승, 내수시장 위축입니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52%의 내년도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응답이 67.3%로 가장 많았고요. 투자 축소가 확대를 윗돌았고요. 내년 투자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다우존스 500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내린 모양은 550까지 밀려서 내려가고요. S&P 500은 4천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걱정스러운 날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머리에 상기해 둬야 할 것들, 미연중 금리 인상 안겠소. 얼마 전에 파월이 나와서 산타 랠리를 부르더니 또 이제 기사 내용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미연준이 금리 인상 안개속이다. 한미 금리차가 아마도 1.5%포인트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내용을 무시무시한 내용을 썼습니다. 올 2023년 기준금리 미국은 2023년에 4.5로 끝나는 것 같고요. 내년에 두 번을 더 올리는데 0.5, 0.5를 올리게 되면은 5.5까지 올라가나? 다들 예상으로는 조금 슬로우 속도를 줄일 것이다 하면서 0.25, 0.25, 5%
차이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지금 미국 굉장히 힘듭니다. 안 보여서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며요. 달러도 강달러로 갑자기 변해서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한국은행 등 국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리 조정 후 한미 간의 양국 금리 차가 최대 1.5포인트 이상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입니다. 12월 14일 날 연준에서 0.5를 올리면 4.5.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시장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가 최근에 좀 커졌는데 쇼였죠. 여전히 과열된 미 고용시장 지표가 나오면서요.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이상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 0.5나 0.75나 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지금 4번 0.75를 올렸는데 0.25 더해서 0.75 12월에 한꺼번에 올릴 때 파월 올려. 그래야 인플레이션 잡아요. 당신 그러다가 역사에 진짜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남아요. 네, 박민은 그렇게밖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네요. 내년 부동산 퀴즈인 등촌 주공 분양 돌입, 강남 불패. 여기가 강남으로 들어가나요? 강남 대단지, 강남 외곽 대단지군요. 네, 관심이 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곳이 평당 4천만 원에 가까운, 거기다가 전망도 확 뚫리게 안 나오고, 하와이에서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전망 약속대로 안 되면 소송 걸리고 난리 납니다.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지금 다 지어놓은 것을 분양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집을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주위의 집들이 얼마까지 떨어졌나, 제가 듣는 거는 7억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 10몇 평이 평당 4천씩 12억 또는 10억. 어허, 되게 비싸네요. 잘 알아보시고 사셨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외에 이 11억까지 가던 아파트가 5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동탄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11억인데 5억까지 떨어졌으면 반 이상이 떨어졌네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너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높은 값에 사신 분들이 좀 잘 보고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평생 빚만 갚으며 살 것 같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29세 이하 영끌족이 41%나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가계 평균 부채 1억에 육박하고요. 전체 가구가 55.7%, 순자산 3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면 순자산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네요. 모두가 다 힘든 지금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잘 결정하셔서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을 살기보다는 저는 빚이 없이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앞으로 좋은 일보다는 세계 전체가 다, 특히나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동반 경기 침체와 함께 무너지는 세계 경제 동향을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몇 년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낫고요. 더 낮은 값으로 좀 이러다가 또 디플레이션이 되겠죠. 물가가 많이 올랐느니, 자재값이 올랐느니, 인건비가 올랐느니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조금 있으면 자재값도 아무도 집을 안 짓고 돈이 없어요. 아무도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무도가 아니고 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결정 잘 하시고요. 어려우신 분들 빠른 결정은 빠른 행복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와이키키 이 해변에 오면 사람들 그리고 물 그리고 도로 옆에 상점들과 조금 더 내려간 명품의 거리, 지루할 게 없는 아주 멋진 곳이 와이키키지 않나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벌써 제가 다닌 지가 38년이 됐으니까요. 너무 오래된 호텔들만 넘쳐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호텔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럭셔리하면서도 깨끗하고 값도 좋고 리조트 피도 없고 이런 것을 찾으실 텐데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와이의 상징 반얀트리 나무입니다. 물론 제가 비가 아일랜드 힐로에 가서 이거의 10배 되는 반얀트리 나무를 보고요. 그건 좀 놀랬습니다. 근데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모습과 즐거움을 주는 반얀트리 때문에 하와이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은 카나모쿠 서퍼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 비디오가 영상이 남아있는지는 보질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와이의 상징처럼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어 놓은 곳은 아무래도 서핑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므로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은 하와이 와이키키에 오면 물과 사람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지내면 LA나 다른 뉴욕이나 할 거 없이 저는 값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가 차이가 너무 크다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어떻게 사고 먹고 자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호텔을 정하시려면 상당히 오래된 호텔만 있어서요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호텔을 찾으시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리조트 피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요 한 10만 원 정도 안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300불짜리 방을 얻었다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을 피로 더 내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와이키키에 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물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야자수의 이 영상의 모습들을 그리워했다. 다시 이곳에 와서 보고 그 마음을 좀 내려앉히고요. 그리고 가는 곳이 바로 와이키키지 않나 합니다. 자, 반대편에 호텔들과 그리고 상점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명품의 거리가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이 와이키키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유명한 곳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와이키키 멋진 모습들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좀 한국이 추워져서요 힘드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마음을 좀 푸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사 내용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그대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이키키 해변 앞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